자, 이번엔 인천이 발칵 뒤집힌 사건인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한 경찰, 아니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들, 뭐 범죄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이 경찰관들의 비위 범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네. 그 일이고요. 부패 경찰에 있어서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인천 경찰청 소속의 이제 부평서 그리고 서부서 소속의 경찰관 2명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보이스피싱 그 조직원들의 수사 관련 정보, 즉 지명 수배 정보 등을 그쪽 조직 측의 부탁을 받고 유출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직위 해제됐다라고 알려졌으니까 네. 아마 혐의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되는 수사를 하다가 그 피의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이 경찰관 비위를 갖다가 확인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기 남부 경찰청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인천청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인천지방경찰청 그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기에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2명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 유출을 하게 됐는지, 또 추가적으로 금품 수수 여부가 있는지를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참 보이스피싱은 안 좋은 의미로 국민 범죄가 됐습니다. 뭐 저희 가족 중에서도 당한 그런 가족이 있는데 좀처럼 근절이 안 되는 이유, 결국은 검거율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통계 같은 거를 본다 하더라도 숫자는 좀 줄어들었는데 네. 피해액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 가족을 완전히 파멸의 그 길로 모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경북 지역에서 어떤 분이 차를 몰면서 고속도로에서 112 문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전화가 와서 캐나다에 그 유학을 간 자기 그 자녀와 그리고 자기 아내의 그 신원을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뭐 살해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문자로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조직이 뭐 단순히 뭐 출금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모집책일 수도 있는데 한국인들이 상당히 조직에 기생하고 있다. 이래서 충격이고, 이런 범죄 심리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동족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주로 이제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는 네. 한국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국내에 있는 범죄 수익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에 있는 20대 사기 범죄자들 갖다 이용하는 네, 그런 네. 것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국내에 있는 그 재산을 갖다 외국으로 유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판 매국노다, 이렇게 그러네요. 저는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기들끼리도 돈을 빼돌리는 그런 행위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고 한다면은 앞뒤 가리지 않는 일종의 기생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윤성 교수님 고맙습니다.